학교에서 친구들의 놀림을 당하고 돌아온 민수, 분노가 터집니다. 할아버지, 내 인생은 뭐예요? 친구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고 싶으세요? 정우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사람은 나이를 떠나 사랑할 수 있는 거다. 민수가 지연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너는 저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배신자니까요. 이제부터 본격 사연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사연을 소개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반, 정우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68년을 살아온 몸이지만 여전히 일찍 일어나는 습관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나서 거실로 나오니 손자 민수가 책상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공부했나 봅니다. 민수야, 감기 걸리겠다. 방에 가서 자거라. 민수는 부스스한 머리를 들어 올리며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과 굽은 어깨를 보니 문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할아버지도 좀 더 주무세요.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면 몸이 안 좋아져요. 괜찮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더라. 너나 공부 열심히 해라. 정우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섭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공원까지 걸어가는 길에 단골 편의점 사장이 인사를 건넵니다. 어르신, 오늘도 장기 들어가세요? 그럼 하루도 빠지면 안 되지. 늙은이들 낙이 그것뿐인데. 공원에 도착하니 벌써 몇몇 친구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70을 넘긴 만석이가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아줍니다. 정우야, 어서 와. 오늘은 내가 이길 자신 있다. 허허,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고. 장기판 위로 말들이 오가며 시간이 흘러갑니다. 정우는 상대방의 수를 읽으며 신중하게 말을 움직입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습니다. 정우야, 민수 녀석은 어떠냐? 대학 준비 잘하고 있고? 그럼 우리 민수가 얼마나 똑똑한데. 꼭 좋은 대학 보내야지. 하지만 정호의 마음 한구석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수의 성적이 예전만큼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모두 과외를 받는다는데 정호의 형편으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호는 생각에 잠깁니다. 아들을 일찍 잃고 홀로 민수를 키우며 살아왔지만 이제 민수도 대학생이 될 나이입니다.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바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수가 식탁에서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연필을 쥔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민수야, 밥 먹고 하거라. 할아버지, 저 정말 괜찮을까요? 친구들은 다 성적이 오르는데 저만 제자리인 것 같아요. 정우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어느새 이렇게 커버린 손자를 보니 뿌듯하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민수야,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할아버지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함께 힘내자.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대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친구들처럼 과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할아버지께 부담을 드릴 수도 없고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좀 편하게 살면 안 돼요? 꼭 좋은 대학 가야 하나요? 정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민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온 자신을 생각하면 이런 말이 서운하기도 합니다. 민수야, 내 성공이 곧 내 남은 꿈이다. 할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뤄주길 바라는 마음 이해해 주렴.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정호는 마침내 결심을 굳힙니다. 민수를 위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만 손자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였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과외 선생님을 구해줄게. 민수는 깜짝 놀라며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동안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과외는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갑작스러운 할아버지의 말에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돈이 많이 들 텐데요.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정호는 며칠간 여러 과외업체에 문의를 넣었고 마침내 적당한 선생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라는 이름의 40세 여성으로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고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온 경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수업이 있는 날 정호와 민수는 조금 일찍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외 선생님으로 온 박지연입니다. 지연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젊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와 따뜻한 눈빛, 그리고 자신감 있는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민수 할아버지 정호입니다. 민수군이죠?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민수는 처음 보는 지연에게 어색함을 느꼈지만 지연의 친근한 태도 덕분에 금세 마음을 열게 됩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지연은 민수의 실력을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문제를 내어봅니다. 민수군,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맞아요. 정말 잘했어요. 기초는 탄탄한데 조금만 더 응용력을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지연의 칭찬에 민수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동안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었는데 지연의 격려 덕분에 다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첫 수업이 끝나고 지연이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정호가 차 한 잔을 내어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민수군 정말 똑똑한 아이네요.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정호는 지연의 말에 마음이 놓입니다. 그동안 민수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지연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세 흘러갑니다. 선생님도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요즘 아이들 가르치기 쉽지 않다던데.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아요. 특히 민수군처럼 성실한 아이들을 보면 보람을 느끼거든요. 정호는 지연의 진솔한 모습에 호감을 느낍니다. 오랜만에 만난 품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지연 역시 정호의 손자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인생의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연의 수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민수의 성적이 조금씩 오르고 무엇보다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아갑니다. 할아버지, 지연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설명도 잘해주시고 제가 틀려도 화내지 않으세요. 정호도 지연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민수의 학습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집안 형편을 배려해서 과외비도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수업을 마치고 나갈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우산을 안 가져왔네요. 선생님, 저희 우산 쓰고 가세요. 아니에요. 택시 타고 갈게요. 하지만 정호는 지연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리는데 택시도 잡기 어려워 보였거든요. 선생님, 제가 우산 들고 정류장까지 배웅해 드릴게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너무 죄송해서. 괜찮습니다.
어른이 어른을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죠. 우산 아래서 함께 걸으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지연의 삶의 이야기, 정호의 과거 경험들이 비 오는 거리 위로 흘러갑니다. 선생님도 참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살아가시기가. 할아버님도 민수군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정말 대단하세요.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호는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를 만난 기분이었고, 지연 역시 정호의 인생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 모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대화가 언제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둘 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정호와 지연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민수의 선생님으로만 여겼던 지연이었지만 수업이 끝난 후 나누는 대화들이 점점 길어지고 깊어졌습니다. 할아버님, 오늘 민수군이 수학 문제를 정말 잘 풀었어요.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선생님 덕분이죠. 민수도 요즘 공부에 재미를 붙인 것 같아요. 지연이 가방을 정리하는 동안 정호는 늘 그랬듯이 차를 준비합니다. 이제는 둘만의 소소한 의식이 되어버린 시간입니다. 정호는 지연과의 대화를 통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결혼 안 하셨나요? 조심스럽게 건넨 정호의 질문에 지연이 잠시 망설입니다. 한 번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할아버님은 할머님을 많이 그리워하시겠어요. 정호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내를 잃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 빈자리는 크게 느껴집니다. 세월이 약이라더니 그래도 가끔은 외로워요. 민수가 있어서 그나마 견딜만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며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느새 지연에게 정호는 단순한 학부모가 아닌 삶의 동반자 같은 존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호는 용기를 내어 지연에게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시간 되시면 같이 저녁 식사라도 어떨까요? 민수도 함께요. 지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민수군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동네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는 지연과 할아버지가 함께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여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연 선생님, 할아버지 요리 정말 맛있어요. 언제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요? 기회가 되면 꼭 맛보고 싶어요. 정호는 민수의 말에 얼굴이 빨개집니다. 마치 소년처럼 수줍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이 먼저 입을 엽니다. 할아버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민수군과도 더 친해진 것 같고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히 식사했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호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을 꺼내려고 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연 역시 정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일요일, 정호는 가족들과의 원래 모임이 있었습니다. 조카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정호는 갑작스럽게 폭탄 선언을 터뜨립니다. 나, 지연 선생님이랑 결혼하려 한다.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집니다. 누군가의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고 모든 시선이 정호에게 집중됩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조카 중 하나가 당황스러워하며 물어봅니다. 갑작스럽긴 하지만 나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혼자 있기 외롭더라. 지연 선생님은 좋은 분이고 민수도 좋아해.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만의 할아버지였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과 가족이 된다는 생각에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할아버지. 겨우 입을 연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곧 대학 가서 독립할 텐데 할아버지 혼자 남겨두면 어쩌려고? 정호는 민수를 설득하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지연 선생님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할머니가 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가족들도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축하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너무 급작스럽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버지 나이에 무슨 결혼이에요? 민수도 있는데 나이가 많다고 사랑하면 안 되나? 지연 선생님은 민수에게도 좋은 분이야. 식사 자리는 점점 무거운 분위기가 되어갔습니다. 정호는 자신의 결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호도 손자의 마음을 헤아리려 했지만 쉽게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 말 이해해 줄 수 있겠니? 할아버지, 너무 갑작스러워요. 시간을 좀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자신과 상의 없이 했다는 것이 서운했고 앞으로 달라질 가족의 모습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호는 민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아 미안했고 민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정호의 결혼 발표 소식은 동네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작은 동네의 특성상 이런 소문은 빠르게 번지기 마련이었죠. 며칠 사이에 정호가 장기를 두러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호야, 참 별일 다 있네. 손자 과외 선생님이랑 결혼이라니. 만석이가 장기하를 놓으며 씁쓸하게 말합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정호는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어디 나이를 따지나. 지연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누구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편 민수는 학교에서 더욱 큰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반 친구들이 민수를 둘러싸고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민수야. 너 과외 선생이 내 새할머니 된다며? 진짜 막장 드라마네.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 거야? 친구들의 놀림에 민수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오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좋은 분이시니까.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다. 과외 선생님이 할머니가 되면 공부 더 잘하겠네? 친구들의 비꼬는 말에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책가방을 집어들고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할아버지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내 인생은 뭐예요? 친구들 앞에서 저를 망신주고 싶으세요? 정호는 민수의 격앙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나이를 떠나 사랑할 수 있는 거다. 내가 아직 몰라서 그래. 사랑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할머니가 된다고 하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평소 순한 민수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지연 선생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이랑 할아버지가 결혼한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정우는 민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외로움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 그럼 저라도 먼저 얘기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 모임에서 갑자기 발표하시면 제가 어떤 기분일지는 생각해 보셨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은 이해하면서도 마음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때 지연이 수업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한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분위기가. 정우가 결혼 이야기를 꺼낸 후 생긴 일들을 설명하자 지연의 얼굴도 어두워집니다. 할아버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민수군 마음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지연은 민수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봅니다. 민수야, 선생님이 미안해. 너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네. 하지만 민수는 지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존경하고 좋아했던 선생님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흔드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할아버지를 좋아하세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래, 민수야. 처음엔 그럴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할아버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생겼어.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선생님을 좋아했는데 이제 할머니가 되신다고 하면 민수의 복잡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선생님으로서 좋아했던 지연이 가족이 된다는 것에 대한 혼란, 그리고 할아버지를 빼앗긴다는 느낌까지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선생님은 내 편이야. 앞으로도 계속 내 편일 거고.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 편은 아니시겠네요? 지연은 민수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야,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도 결국 할아버지를 선택하실 거잖아요. 모든 어른들이 다 그래요.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수업 안 할래요. 집중도 안 되고. 그냥 가세요. 지연과 정우는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민수의 마음을 돌릴 방법을 고민했고 지연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집안 분위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와 대화를 피했고 지연의 수업 시간에도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손자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동네 어르신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평소 정우와 친하게 지내던 만석이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우 그 친구 참 안 됐어. 젊은 시절에 아들하고 크게 싸워서 집에서 쫓아냈잖아. 맞아. 그때 아들이 아버지 뜻을 거역한다고 얼마나 화를 냈는데. 결국 아들은 집 나가서 고생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지. 민수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할아버지에게서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자한테도 같은 짓을 하는 거야.
손자 과외 선생님이랑 결혼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 정호도 나이 들어서 외로운 건 이해하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 손자 생각은 안 하고 민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갈등을 겪다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 마침 수업을 마치고 나가려는 참이었습니다. 민수는 지연을 붙잡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제 아버지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어요? 지연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정호에게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민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민수야, 그런 건 할아버님께 직접 물어보는 게. 선생님도 아시는 거죠?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냈다는 거.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님이 많이 후회하고 계셔. 그때 젊었을 때 고집이 너무 셌던 것 같다고. 그럼 정말이네요.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를 쫓아낸 거예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지금까지 할아버지를 믿고 의지해 왔는데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민수야, 할아버님도 그때를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 내 아버지를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클지. 후회요? 그럼 저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건 뭐예요? 제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고. 민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이제 내 친구들 앞에서 날 또 망신 주네요. 지연은 민수의 아픔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수야, 할아버님은 정말 너를 사랑해.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사랑이요? 이게 사랑이에요? 제 마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민수는 지연을 향해서도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이제 더는 저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선생님도 결국 배신자니까요. 민수야, 그런 말은. 처음엔 제 편이라고 하시더니 결국 할아버지를 선택하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는 관심도 없으시고.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민수야, 나는 내 편이야. 정말로. 그럼 할아버지와 결혼하지 마세요. 제 편이시라면.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요구와 정호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이 집에선 더는 못 살겠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간 민수를 지연이 쫓아가려 했지만 이미 민수는 골목 저편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정호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나왔을 때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님. 민수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알게 됐어요. 정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난 거군요. 할아버님,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 볼까요? 민수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 씨, 민수는 아직 어려서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민수 마음이 이렇게 상한 상태에서는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정호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민수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호와 지연은 걱정이 되어 동네를 돌아다니며 민수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님, 민수가 혹시 위험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민수는 착한 아이니까. 하지만 정호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었던 과거의 아픔이 다시 떠올랐고, 이번에는 손자마저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민수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근처 PC방과 편의점, 친구들 집까지 모두 찾아다녔지만 민수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지연도 함께 나서서 동네 곳곳을 뒤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할아버님,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직은. 민수가 하룻밤 정도는 친구 집에서 잘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호의 마음속엔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과거 아들과의 갈등이 떠올랐고 그때처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지낸 모양이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정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수를 맞았습니다. 민수야, 어디 있었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이요? 정말로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더욱 단단해진 마음의 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마음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랬던 것처럼. 정호는 민수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정호는 혼자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단골 술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내 고집 때문에 아들을 잃었지. 그런데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가? 정호의 머릿속에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25살의 아들이 자신의 뜻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완고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길을 가고 싶어요. 내 길? 그런 게 어디 있나? 아버지 말을 따르는 게 내 길이야. 아버지는 항상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시네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해봐라. 다만 이 집 문턱은 다시 밟지 마라. 그때의 마지막 대화가 정말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정말로 집을 나갔고 몇 년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의 후회가 지금까지도 정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수한테만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정호는 또 다른 소주잔을 비우며 중얼거립니다. 지연과의 결혼 역시 민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민수에게 상처만 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연은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며칠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민수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방문을 열어주었지만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선생님이 할 말이 있어.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지연은 민수 앞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내 선생님이기도 했지만 내가 가진 상처까지 외면할 순 없어. 민수는 지연의 눈물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있던 선생님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왜 우세요? 너를 이해하지 못한 내가 미안해서. 내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 곁을 지키고 싶었는데 오히려 상처만 준 것 같아. 지연의 진심 어린 말에 민수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 너를 가르치게 됐을 때 너무 외로워 보였어.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기대감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내 모습이 보였거든. 선생님이 그런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 선생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부모님의 기대와 내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던 시간들.
민수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어른들이 자신의 처지보다는 자신들의 생각만 강요했는데 지연은 달랐습니다. 민수야, 나는 할아버님을 사랑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한다면 나는 포기할 수도 있어. 지연의 말에 민수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분명 지연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막상 지연이 포기하겠다고 하니 또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할아버지를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 할아버님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진실한 분이야. 내가 그런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것도 자랑스럽고. 민수는 지연의 진심을 느끼며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을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민수야, 미워해도 괜찮아. 내가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이 다 소중해.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의 눈물과 진심 어린 말들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지연 사이의 사랑이 진짜라면 자신이 그것을 가로막을 권리가 있는 건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고 마침내 정우와 지연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치르기로 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정우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수는 갈등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연의 진심을 알게 된 후로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들었지만 여전히 결혼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와 지연 모두 민수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했지만 민수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다시 결혼한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 어때? 민수는 정장을 차려입은 할아버지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할아버지의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멋져 보이세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정우는 민수가 말을 걸어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하니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축하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동네 어르신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정말 별일 다 보네. 손자 앞에서 저런 일을.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민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결혼식장 한편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연이 입장하자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지연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고 지연도 정우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사회자가 예식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을 맹세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결혼에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보통은 형식적인 질문에 불과했지만 이때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홀 안의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우와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가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민수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이 결혼 반대합니다. 홀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고 지연은 눈물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민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아직 할아버지를 용서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민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아버지와 갈등을 겪으셨고 그 일로 평생 후회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도. 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저도 사람이에요. 갑작스럽게 변하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민수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 선생님, 선생님이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의 그런 희생을 원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홀 안의 사람들은 민수의 성숙한 말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할아버지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민수는 정우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와 손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저도 고집이 샜나 봐요. 아니야, 민수야. 나도 내 아버지에게 했던 잘못, 너한테만큼은 반복하지 않겠다. 정우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너무 성급했구나. 내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할아버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저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지연도 두 사람에게 다가와서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족이 되어 보자. 서두르지 말고. 홀 안의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던 결혼이었지만 세 사람의 진심을 보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예식을 계속하겠습니다. 정우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민수는 객석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복잡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정우와 지연이 키스를 나누자 홀 안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도 박수를 쳤습니다. 비록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행복을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정우의 아내가 되었지만 민수에게는 여전히 선생님으로 남아있기를 원했고 민수도 점차 이런 관계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할아버지, 지연 선생님, 저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어느 겨울날 저녁 민수가 환한 얼굴로 집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기쁨에 겨워 민수를 껴안았습니다. 정말이냐? 우리 민수가 드디어. 지연도 민수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축하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지연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이런 결과 없었을 거예요. 민수의 말에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어려움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정우가 직접 요리를 해서 상을 차리고 지연이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오랜만에 보는 화목한 가족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대학 가면 기숙사에서 살 생각이에요. 정우는 잠시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 나이에 독립해야지. 하지만 정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었던 경험 때문에 민수와의 헤어짐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며칠 후 정우는 민수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민수야, 이거 읽어봐. 편지 봉투에는 민수에게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받아들고 방에서 혼자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민수야, 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할아버지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서운하구나. 이제 정말로 어른이 되어서 할아버지 곁을 떠나는구나. 할아버지는 내 아버지를 일찍 잃고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다. 특히 너에게 내 꿈을 강요했던 것들, 내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니 미안하다. 지연 선생님과 결혼하면서도 내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할아버지는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민수야, 할아버지도 사람이라서 외로웠고 지연 선생님을 만나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된 게 고마웠단다. 내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내가 더 나은 어른으로 자라길 바란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했던 실수를 내가 내 아이들에게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학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고 가끔 할아버지와 지연 선생님 생각도 해주렴. 우리는 항상 내 편이란다. 사랑한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편지를 읽으며 민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깊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 사랑 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후회도 함께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편지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우와 지연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의 부른 소리에 정우가 돌아봅니다. 편지 읽었니? 네. 할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그동안 할아버지 마음을 몰라줘서. 민수는 할아버지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왜 지연 선생님을 선택하셨는지. 정우는 민수의 말에 놀랐습니다. 지연 선생님은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요. 그런 분이 할아버지 곁에 계신다면 저도 안심이 돼요. 지연이 민수의 말에 감동받아 눈물을 보였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지연 선생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민수의 질문에 지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한 대로 불러줘. 선생님이라고 해도 좋고, 지연이라고 해도 좋고, 그럼 지연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할머니라고 부르기엔 아직.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도 사랑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할아버지와 지연 누나의 사랑도 할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사랑도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며칠 후 민수가 대학교 기숙사로 떠나는 날, 세 사람은 함께 짐을 정리했습니다. 민수야, 자주 연락하고 주말에는 집에 와. 네, 할아버지. 그리고 지연 누나, 할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 민수야. 할아버님 잘 모실게. 기숙사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세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민수는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와서 할아버지와 지연 누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세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연 누나, 우리 정말 가족 같아요. 정우와 지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민수야. 그들의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나아갈 용기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지연은 진정한 가족을 얻었으며 민수는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들만의 특별한 가족이 완성된 것입니다.